부채 보겠습니다. 자, 부채는 뭐예요? 빚이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과거의 어떤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이 미래에 남한테 지급해야 할 채무, 쉽게 말하면 그냥 빚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그 1년은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자, 첫 번째 유동부채부터 보겠습니다. 유동부채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매입채무. 매입채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사오는 거죠.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늘 항상 생기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로, 만약에 판매 기업이라면 상품을 사오는 거래, 제조 기업이라면 원재료를 사오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네요. 자, 반대가 이제 뭐였어요? 앞에서 배운 매출 채권이겠죠?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첫 번째 외상 매출금 보겠습니다. 사왔다는 얘기야, 외상으로. 자, 외상 매입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예요. 즉, 상품을 사오거나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오고 아직 그 돈을 주지 않은 금액인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데 언제까지는 줘야 되겠어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지급해야 될 금액을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외상 매출금의 반대. 자, 이 외상 매출금은 생길 때 왼쪽, 외상 매입금은 생길 때 오른쪽, 이렇게 부채니까.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해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합니다. 좀 상품을 사오죠.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줬으니까 자기합수표는 뭐야? 현금이잖아. 그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외상이지. 이 거래가 상거래죠. 그리고 차변의 상품, 그리고 현금 나가고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부채니까 이제 오른쪽에 생기는 거야. 생길 때 오른쪽, 없어지면 왼쪽.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대 사람 입장 볼게요. 자, 창제상해의 입장을 볼게요. 이 사례는 앞에 외상 매출금 중에서 봤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자, 상품을 사오는 거고 나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지. 상품을 팔았으니까 얘는 오른쪽에 상품 매출이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합수표를 나한테 줬어요. 나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일 거고, 그리고 이 거래가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재 앞으로 쭉 넘어가서 외상 매출금 보면 여기하고 똑같은 사례를 이미 공부했으니까 반대 사람 정리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25만 원을 사옵니다. 그럼 차변의 상품이겠지. 15만 원은 당좌 수표, 현금이겠지. 아니, 당좌 예금의 감소겠지. 나머지는 한 달 후 외상이겠죠. 똑같네요. 상품 사오고 당좌 예금의 감소예요.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 사람, 수철상의 입장을 봅시다. 수철상에는 상품을 팔았죠.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받은 거지.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나는 현금이 될 거야. 수철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상품 팔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당좌 예금의 감소지만 나는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거래가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판 사람, 당좌 자산에 받던 거, 사온 사람, 부채에서 같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매입 채무 두 번째, 지급어음 보겠습니다. 하나가 외상 매입금, 그리고 나머지가 지급어음 합쳐서 매입 채무. 자, 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의무. 그리고 그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그것을 우리는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는 뭐였겠어요? 입금의 반대 외상매출금, 지급어음의 반대 받을어음이었겠죠. 예제 보겠습니다. 수철상해로부터 상품 40만 원을 사옵니다. 상품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자, 돈 줍니다. 10만 원은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약속어음, 만기 1년 이내짜리. 그 뭐야? 지급어음이라는 얘기겠죠. 차변에 상품, 현금, 지급어음. 이렇게 부채가 생깁니다. 자, 수철상해 입장을 볼게요. 수철상해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쪽이 상품 매출, 그리고 현금 받고 약속은 받았죠.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창제상해의 외상매입금 10만 원에 대해서 창제상해에 외상매입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겠어?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뭘 사오고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요거를 갚기 위해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한국 상회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뭐냐 나한테? 받을어음이지. 받을어음을 배서 양도한대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 없어지고 배서 양도해서 받을어음이 사라지는 거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는 저기 앞전에 어음편에서 약속어음, 받을어음 편에서 다 배우신 거예요. 자, 창제상해 입장을 볼게요. 창제상해의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야.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얘가 어음을 주는 거야. 갚겠다고. 그럼 외상매출금이 빠지고 뭐가 생기겠어요? 얘가 직접 발행하는 어음을 받으면 받을어음. 근데 한국상해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지가 갖고 있지 않고 떠넘겨줘. 그래도 나한테는 똑같아요. 받을어음이야. 받을어음. 배서 양도 받은 입장은 지가 발행한 걸 줘도 받을어음. 남의 걸 갖고 있다가 배서 양도해도 나는 받을어음.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창제상해로부터 상품 40만 원을 사옵니다. 차변의 상품 아시겠죠? 대금은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상거래죠.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사람 창제상해 입장 볼게요. 창제상해는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 얘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상거래니까 받을어음. 얘가 직접 발행하는 걸 받아도 받을어음, 갖고 있다가 배서 양도 받은 걸 받아도 받을어음. 똑같아. 그럼 네 번째, 창제상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내가 이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럼 지급어음이 있었겠지. 이쪽에 부채가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돼요. 그러니까 지급어음이 사라지고 나의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사람 볼게요. 창제상해. 창제상해는 이 약속어음인 받을어음을 이쪽에 갖고 있다가 없어지는 방법은 배서 양도할 수도 있고 어음 할인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은행에 추심할 수도 있고 지금 통장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받을어음이 이렇게 빠지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뭐 수수료 빠지고 돈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4002번 세연상사 일반점 표입력 들어갑니다. 1번 네이처 우일 상사에서 상품 400만 원을 구입합니다. 상품을 구입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차변에 상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사왔어. 그럼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대금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일부는. 그래서 차변에 일단 사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늘리고 금액은 4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돈 줍니다. 현금으로 150이죠. 현금 150 빼고 150 빼고 나머지는 외상. 이 상품을 사오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상 특히 또는 외상이라고 치고 외상 매입금. 판 사람은 외상 매출금이었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외상으로 사오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채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부채니까 생기면 이쪽에 생기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래서 갚으면 이렇게 사라지고
저기 자산편에서는 여기가 외상 매출금이었잖아요. 외상 매출금 팔면 생기면 이쪽, 없어지면 이쪽. 정반대인 거야. 상황은 똑같고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 또는 채무 이런 얘기. 외상 매입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진위상사에서 상품을 350만 원에 사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분개할 수 있겠죠? 차변에 상품, 잠깐만 뭘 설명할 게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 얘기를 봅시다. 7월 2일에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 하면 되겠는데 결제수단 중에 15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 150은 현금인데 나머지가 7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또 다음 달이래. 그럼 이제 7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이 회계 처리로 보면 현금이 됐건 뭐가 됐건 현금 등이 나갔을 거고 여기가 선급금이라는 건 알겠죠. 근데 금액이 없네. 그러면 분기하다가 나가면 대처 차익 뜨니까 나가서 미리 7월 2일자에 일반 전표를 가서 여기 선급금이 35만 원 잡혀 있다는 거를 시험지에다 이렇게 딱 빨리 적어주면 좋겠죠. 뭐 하다가 나가셔도 상관없어. 됐죠? 자, 그래서 35만 원이라는 걸 알았다. 자, 차변에 상품 사옵니다. 상품, 그 다음에 350.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했다가, 오 마이 갓, 7월 1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여기를 딱 끄고 다시 7월 1일 할 때 얘가 대차 차액이 있습니다. 뭐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꺼도 돼요. 하지만, 요런 형태가 나오면 계약금을 안 가르쳐줬네? 그럼 하다가 말고 그냥 다시 가져도 된다. 자, 그래서 대변에다 이제 선급금 아까 봤죠? 선급금 거래처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뭐냐? 150은 현금을 먼저 줬으니까 분배는 뭐 지문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겠지. 현금 150 주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준 선급금 금액 확인했죠? 35. 요 금액 확인해서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대요. 뭐야? 이 거래가 상거래잖아.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외상으로 사오기 위해서 계약금 먼저 준 적 있을 때 그럼 계약금 먼저 받은 사람은 이름이 뭐였겠어요? 먼저 준 사람은 먼저 준 애는 선급금, 먼저 받은 애는 선수금. 이렇게 해서 마저 정리하시면 좋겠죠. 팔았을 때도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물건을 팔았는데 미리 계약금을 준 적이 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겠다. 그럼 여기는 상품 매출, 여기 현금, 여기 선수금, 여기 외상 매출금. 이렇게 반대쪽에 다 이렇게 생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서삼상사에 판매형 의류 90만 원을 사옵니다. 뭐 계약금 같은 거 없죠. 판매형 의류니까 이 표현은 뭔 뜻이냐. 상품이란 얘기예요. 차변 상품 금액 9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결제수단 봅시다. 50은 소유하고 있던 우일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에서 양도합니다. 내가 우일상사한테 뭘 팔고 갖고 있는 게 있나 봐. 그럼 내가 뭔가를 매출을 하고 여기가 받으러음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배에서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받으러음 편에서 보셨죠? 그래서 50만 원의 받으러음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처는 우일상사가 돼야 되겠지. 서삼이 아니라. 왜냐하면 받아놨을 때 받으러음하고 여기다가 우일이라고 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여기 없애져야 된다. 배에서 양도해서 배웠던 문제의 형태가 금액은 50만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상거래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우일이 아니에요. 서삼상사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우일상사 어음을 배에서 양도합니다. 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사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28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 생길 때 오른쪽이잖아요. 자, 없어진다. 왼쪽. 그런데 뭐로 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뭐 당좌 예금이 나가는 걸 알겠다 그러면 당좌 예금을 먼저 빼도 되죠. 분개는 편한 대로. 자, 없어지고 뭐가 없어져? 부채인 외상 매입금이 차변으로 사라지게 된다. 거래처 무사 것이고 외상 매입금이 생길 때 오른쪽
없어질 때 왼쪽 이렇게 금액 280. 자, 그다음 다섯 번째 광호 상사의 외상 매입금 6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온라인 송금하고 송금 수수료도 통장에서 나가요. 외상 매입금 갚겠다는 얘기죠. 외상 매입금 먼저 갚아볼게요. 사변으로 외상 매입금 금액 600만 원짜리를 없앱니다. 외상 매입금 거래처 광오 600. 자, 이제 돈 주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돈 나갑니다.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는데 송금 수수료도 같이 나가. 그러니까 600만 원에다가 2천 원이 더 나간다는 얘기네요. 보통 예금 빼고 600만 2천 원. 그럼 이 추가로 나가는 2천 원은 뭐냐? 송금 수수료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만들라라는 얘기네요. 수수료 비용.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매입처 청육 상사의 외상 매입금 4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결제합니다. 자, 일단 외상 매입금이 사라진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부채를 없앱니다.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거래처 청육 400. 자, 이제 돈만 주면 되죠. 결제하는데 100만 원은 매출처 우일 상사에서 받아 보여준 약속금 배서 양도한다는 얘기네. 받으러움을 빼면 되겠다. 대변에 받으러움 우일 상사 거 100만 원. 그 다음에 잔액은 당좌 수표 발행.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나의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상대방은 뭐야?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집어넣으면 돈 나온다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일곱 번째. 처칠상해로부터 상품 3,000개 단가가 5,000원. 이 표현은 개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뱅이가. 상품을 사왔어요. 3호 15. 그 차변에 상품 하시면 되겠지. 금액 1,500만 원. 사왔으면 돈을 주던지, 나중에 주던지가 나오겠죠. 5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해요. 그때 쓰는 이름이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급어음, 상거래와 관련돼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지급하면 지급어음. 지급어음 거래처 거래야 되겠죠? 금액은 500. 자, 그리고 잔액은 외상. 잔액은 뭐야?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걸고. 그래서 상거래와 관련돼서 약속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지금 지급어음이 대변에 생기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생기면 언젠가 갚아주겠죠? 만기 이전에.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용팔 상사에서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거 없으면, 계약금 같은 거 없으면 차변의 상품, 얘도 있구나. 또 있나 보다. 자, 상품 1,000만 원을 구입했는데 차변의 상품 하면 되는데 7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하고, 자, 이름은 선급금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금액 자체가 없어. 그러면 7월 2일에 들어가서 선급금 용팔 상사 금액 100만 원을 확인해서 여기다가 빨리 적어야 되겠죠?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100만 원 그래 놓고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변에 상품 사오는 거 알겠죠? 상품은 1,000만 원인 걸 알겠고, 거기다가 조심하실 게 당점 부담 운반비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편에서 배웠던 게 지금 섞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인 운반비를 합칩니다. 1,050. 자, 그리고 이제 돈 주는데 7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아까 100만 원이라고 찾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줄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합니다. 상거래죠? 지급어음이야. 근데 운반비는 또 현금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급어음을 하시고 나머지 5만 원 뺀 900만 원을 채워주시고, 지급어음 거래처 걸고 900으로 고치고 나머지 5만 원만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운반비가 붙었으니까. 운반비가 없다면 여기서 5만 원 빼고 현금과 선급 계약금과 지급어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운반비 또 현금으로 나왔다니까. 이렇게 조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선급금의 금액 안 가르쳐 주지. 취득할 때 운반비 들었지. 그건 또 현금으로 따로 주지. 얘는 어음 발행하지. 이렇게. 뭐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 보면 그냥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형태예요.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결제 수단을 좀 지저분하게. 됐죠? 그래서 5만 원만 현금으로 운반비 따로 주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더한다는 거에 조심하셔야 돼. 운반비 하면 안 돼. 운반비는 내다 팔 때, 예? 팔 때 자기가 부담하면 운반비야. 그러니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 영구상사의 7월 8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해. 자, 영구상사한테 7월 8일까지 했던 외상매입금 잔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제 시험이라면 이 지문이 없었어요. 우리는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에 대해서 약소고음을 발행한대요. 지금 이제 외상매입금이 오른쪽에 외상매입금이라는 금액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안 가르쳐 준다는 거지. 그러면 뭐 해야 돼? 거래처 원장에 가서 7월 8일 현재의 외상매입금 잔액을 찾아내서 여기다 빨리 적었더니 15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시험이라면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이제 저거 멈추고 일단 거래처 원장에 가요. 가서 날짜가 7월 8일까지라니까 1월 1일부터 7월 8일이라고 입력하고 거래처 영구상사 걸어.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그 금액이 여기로 보면 15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거래처 원장 가서 날짜 잘 체크하고 7월 8일까지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른 닫어. 금액 알아냈잖아. 닫고 여기 와서 여기다가 15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그런 표현이란 뜻이에요. 안 가르쳐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부조회와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영구상사의 7월 8일까지의 잔액을 알아내서 150이라고 이렇게 없애주고 그 다음에 돈 줘요. 근데 약소고음 발행했다. 상거리죠? 지급어음. 약소고음 보통 만기 알려줘야 되겠지. 안 가르쳐줘도 보통 다 1년 이내라고 가정하시라고 그랬죠. 지급어음 영구상사 150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매입처 열공상사에 발행된 약속어음이 여기까지 알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구나. 지급어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지급어음이라고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지문을 딱 보면. 그래서 만기가 돼서 거래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됩니다. 아, 요거 쏙 없어지고 뭐가 빠져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쪽 당좌예금이 나가는 걸 알겠다 그러면 당좌예금을 먼저 빼도 되고 그래서 30만 원 당좌예금 없어지고 뭘 없애야 돼? 이렇게 잡혀있는 지급어음을 사변으로 빼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거래처는 걸어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지급어음이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11번째 우일 상사의 상품 매입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소금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급어음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지급어음이 존재하고 있다. 만기가 돼서 어음을 받고 현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어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현금이 나갔다. 이런 얘기네요. 출금전표 쓰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알 수 있는 쪽. 보통은 이제 초보자들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먼저 쓰던데 조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거래의 주인공이 뭐냐.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사라지는 거니까 지급어음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알 수 있는 쪽 일단 현금 먼저 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변은 어떻게 해야 돼? 부채를 없앤다.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 우일상사 걸고. 되셨죠? 100만 원. 자, 그래서 지급어음까지 받습니다. 상단에 닫기 누르시고